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원래 제 고향은 서울이 아니지만 저는 오직 아들의 교육을 위해 아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아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산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는데 얼마 전 아들의 친구 엄마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민기 엄마,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우고 있다고 하셨죠? 근데 무슨 돈으로 애 키우시는 거예요? 실례되는 질문인 줄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요. 원래 민규 엄마 집이 좀 잘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 민규 아빠가 돈을 좀 벌어요? 뭐가 그리 궁금한 건진 몰라도 아들 친구 엄마들이 무슨 돈으로 살고 있는 거냐며 질문을 종종 하더라고요. 이혼을 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다니는 차림새나 돈 쓰는 걸 보면서 그 돈의 출처가 궁금한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모아둔 돈이 있다고 말하고 치워버렸지만 오늘 저는 익명의 힘을 빌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돈의 출처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며 사는 심심한 제 삶의 유일한 낙이 이 채널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용기 내어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부터 저는 홀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돼 만난 첫 남자친구였던 저의 전남편이자 아들의 아빠도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함께 자라왔었죠. 미영아, 우리는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 너도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그렇고 나이도 동갑에다가 위로 언니랑 누나 있는 것도 똑같잖아. 그러게, 말하고 보니까 비슷한 게 정말 많네. 그럼 세찬이 너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랑 좀 비슷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서 애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 엄마가 우리 먹여 살리려고 시장 바닥에서 회 팔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엄마가 억척스러워진 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어쩜 나랑 생각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나도 우리 엄마가 억척스러워진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고 우리만 안 낳았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미안하더라고. 남편과 저는 비슷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운명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났으니 비슷한 점이 많은 서로를 자신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충분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영아, 나는 너랑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자신 있어. 양가 어머니들한테도 효도하면서 아이 낳으면 또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미영이 네 생각은 어때? 나도 세찬이 너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어머님 챙기는 모습 보고 이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무래도 나는 홀어머니를 모셔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효심 깊은 남자가 좋더라고. 네가 너희 어머니한테 잘하면 나도 마음 편히 우리 엄마한테 잘할 수 있잖아. 효심 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 저도 남편과 시모 눈치 없이 마음 편하게 엄마를 챙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같이 효심 깊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 저희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는 시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다니고 얘 무리고 나는 다 필요 없으니까 괜히 부담 가지고 그러지 말거라. 그리고 집도 웬만하면 세찬이 네가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찬이가 집 구해오면 미영이 네가 혼수만 가져오는 걸로 하자꾸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어머님께 예단이랑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려할 것도 없다. 미영이 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어느 한쪽도 넉넉한 집이 없는데 그런 허물 같은 걸 챙겨서 못하겠냐. 해줘도 내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지.
너희한테 더 받고 싶은 건 없으니 걱정 말아라.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은 남편이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왔었고 저는 딱 혼수만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가족들만 모여 간소하게 치르게 됐는데 남들만큼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저의 결혼식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생애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외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 제주도는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곳인데 신혼여행을 여기로 온 게 나는 마음에 걸리네. 나 어릴 때 돈 없어서 애들 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올 때 나만 학교 등교했었잖아.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신혼여행은 꼭 제주도로 오고 싶었었어. 성인 돼서도 돈 번다고 시간 없어서 못 왔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드디어 제주도를 와보네. 제주도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돈 많이 벌면 제주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이 낳기 전에 꼭 해외로 여행 가보자. 신혼 때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매달 벌어오는 돈의 일부분을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줘도 되냐는 저의 물음에도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을 해줬죠. 여보, 내가 우리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걸 나도 잘 아는데 지금 우리 언니가 엄마한테 용돈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한테 매달 용돈 좀 보내줘도 될까? 그동안 처형이 장모님한테 용돈 보내드린 거였어? 처형 곧 쌍둥이 출산하셔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시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이라도 장모님한테 용돈 보내드려야지. 아직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할 거야. 허락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미안하다. 부부는 같이 벌어서 같이 돈을 모아야지 빨리 모으는 건데 괜히 나 때문에 돈 모으는 속도가 남들보다 더디게 되네. 미안해할 것도 없고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 번 돈 장모님한테 쓴다는데 나한테 허락받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우리 마누라 먹여 살리는 것도 당연하잖아.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앞으로 당신이 이런 걱정하지 않게 노력할게. 남편을 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배려를 해주니 저도 고마운 마음에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 생활은 너무나도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8개월 만에 아이도 찾아오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을 때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미야, 몸은 좀 어떠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느낌이 들어? 내가 보내준 전복은 꾸준히 먹고 있지? 네, 그 어머님이 보내주신 전복 매 끼니 때마다 먹고 있어요. 덕분에 몸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다. 다른 거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라. 내가 뭐든 사다 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으니까 세찬씨 챙겨주세요. 일하랴, 저 산후조리 해주랴, 육아해주랴. 이 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세찬씨거든요. 세찬이는 아직 젊은 남자니까 세찬이 걱정은 하지 말고 애 낳은 애미 네 몸부터 챙겨라. 애 낳으면 뼈가 삭는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아들을 출산하고 난 이후 시모는 원래도 잘해주셨지만 전보다 더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귀한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모가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모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애미야, 너 회사 복귀가 언제라고 그랬지? 2달 뒤라고 했었나? 네, 그 추석 지나면 바로 회사 복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규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1년 정도는 쉬면서 제가 키우고 싶지만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근데 애미야, 너 회사 복귀 꼭 해야겠니? 애미, 너 지금 회사 그만두는 건 어렵겠지? 저도 민규 때문에 회사 그만두는 걸 많이 고민해 봤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매달 저희 친정 엄마한테 보내드리는 용돈도 있고 민규도 태어나고 생활비도 늘어서 세찬 씨 월급으로는 저희 식구 먹고 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어린 손자가 엄마 손을 떠나 어린이집에 맡겨져야 되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시모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많이 난감한 상태였는데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본인과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에미 너 회사 그만두고 우리 횟집에서 나랑 같이 일하면 안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너 나한테 횟집 일 배울 생각 없지? 어머님 횟집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뭘 한다고 횟집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 전공 살려서 하는 일이라 경력 단절시키고 횟집 일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엔 다 어렵지. 그래도 배우다 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을 거야. 나는 우리 며느리랑 같이 해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안 되겠어?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고민을 더 해봐도 못한다고 대답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서 전문대학을 겨우 나온 저는 전공을 살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전공이 아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뿐더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횟집 일을 더더욱이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고 시모는 저의 거절에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고 서운한 내색만 비추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횟집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다고 하던데 당신 바로 거절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하자고 말한 엄마 생각해서라도 고민하는 척 좀 해보지. 엄마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 지금 대답하나 나중에 대답하나 못한다고 할 건 똑같을 것 같아서 괜히 희망 고문 시켜드리기 싫었어. 솔직히 내가 어떻게 횟집 일을 해. 그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인 건 나도 알지만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당신한테 같이 일하자고 한 것 같은데 당신이 바로 거절했다고 하니까 나도 서운하더라고. 엄마도 얼마나 용기 내서 물어본 거겠어. 내 나이를 생각해봐. 나 아직 회사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지금 회사 그만두고 1년 쉬어도 경력 살려서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면서 횟집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아. 횟집 일은 정말 자신 없어서 그래. 엄마는 당신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했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신 평생 사무직에서 일했다고 그런 일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있어? 나는 오히려 어머님 같은 분을 존경하면 존경했지 무시하는 일은 절대 없어. 그냥 나는 그 일을 내가 못하는 걸 내가 잘 아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남편에게도 저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으니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포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남편이 있는 주말에 또 저희 집에 들르셔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에미야, 그 거절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찾아왔다. 고민을 좀 더 해봤니?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어머님,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횟집에서 일할 자신이 없어요. 회 뜨는 것부터 손님 대하는 방법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장사랑 안 맞기도 하고요. 죄송해요. 에미야, 내가 정말 가게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부탁하는 거니까 내 부탁 좀 들어다오. 지금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다 내쫓아내고 혼자서 하고 있는데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에미 네가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해주면 안 될까?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혼자서 일을 하게 됐다는 시모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기분만 상했습니다. 그 말인즉 저에게는 월급도 주지 않고 부려먹겠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었죠. 돈 이야기는 예민한 부분이라 물을까 말까 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돈 때문에 직원들 다 자르셨으면 제가 일하면 제 월급은 어떻게 주시려고요?
설마 안 주실 생각이셨어요? 당연히 줄 생각이기는 했지. 없는 형편에 남한테 주는 건 아깝게 느껴져도 내 며느리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게 느껴지니까 너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물론 지금 사정이 힘들어서 다른 직원들만큼은 챙겨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구나. 어머님, 횟집 일 힘든 거 저도 아는데 일한 만큼 못 받고 일하라고 하면 어느 며느리라도 하기 싫지 않을까요? 심지어 저는 제 경력도 포기하고 일해야 되는데요.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구해서 쓰세요. 저보다 그게 더 어머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몬은 본색을 드러내시며 저를 괴롭히셨고 남편도 자기 엄마를 서운하게 만든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 비싼 전복도 사다 먹이고 2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부탁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었어도 당신 그렇게 거절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엄마였어도 나는 거절했을 거야. 당신 왜 내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님 편만 드는 거야? 당신은 내가 하기 싫은 어머님 횟집 일을 억지로라도 했으면 좋겠어? 며느리면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은 싫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로 부탁하면 나라도 할 것 같아. 괜히 거절했다가 사이 틀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 우리 엄마 이제 당신 밉게만 보인다고 하는데 나라도 밉게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당신 편 들어주고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히는 남편과 시모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모는 싫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찾아와 저를 설득시켰는데 그땐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아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횟집 일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면 고민을 해볼게요. 말로만 고민해본다고 하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니? 내가 이 횟집 잘 되면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평생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나랑 일해서 횟집 물려받아서 사장 소리 듣고 살아라. 애미 너는 그것도 싫은 거니? 어머님, 그러시면 세찬씨 보고 회사 그만두고 같이 일하자고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도 세찬씨는 어머님 가게에서 일도 자주 했었고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차라리 세찬씨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어? 여자는 이 일 저 일 상황에 맞게 옮겨 다니면서 해도 되지만 남자는 인정받으려면 한 회사에 지그시 있는 게 나아. 너는 아들도 있는 애가 왜 이렇게 어리석니? 제가 회사에 복귀를 하기 전까지 이어지는 남편과 시모의 괴롭힘에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의 횟집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횟집 일이란 정말 쉽지 않았고 매일같이 저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에 꾹 참고 버텨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였죠. 여보, 아까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엄마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횟집 마감 정리를 하던 중 도와주러 나온 남편에게 엄마의 수술비를 부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시모가 엿들었는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모가 먼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 방금 사돈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했니? 미안한데 세찬이나 나나 지금 사돈 수술비 줄 형편이 안 될 것 같구나. 맞아 여보. 나 지금 여유자금이 없어서 장모님 수술비 보태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처형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그래, 네 언니도 있는데 왜 너희 엄마는 너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니? 원래 그런 건 장녀가 다 하는 거 아니여?
같은 편을 먹고 도와줄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고 기가 차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받을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시모 횟집에서 일하는 저는 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나 싶었죠. 제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남편과 시모를 보며 저는 바로 남편에게 도움받는 것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맡긴 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맡겨뒀던 내 통장 있지? 엄마 간병비로 쓰려고 모아뒀던 1억 말이야. 당신 지금 당장 돈 없으면 그 돈이라도 쓸 생각이니까 그 통장 좀 줘. 엄마 수술 바로 해야 된다고 해서 내일 돈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아, 그 1억? 그거 이미 쓰고 없는데? 당신 민규 가졌을 때 엄마가 빚 갚아야 된다고 돈 급하다고 해서 급하면 그거라도 쓰라고 엄마 계좌로 보내줘서 지금 그 돈 없어.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었나?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돈 내 돈인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한테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자식들 때문에 평생 험한 일을 해온 엄마가 나이가 들면 분명 탈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저는 결혼 전 엄마의 간병비라는 명목하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돈 관리를 하는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돈을 불려놓을 테니 맡기라고 해서 맡겨둔 건데 남편은 저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돈을 시모 빚 갚는 데 사용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순간 눈이 돌아버려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저의 어깨를 거칠게 치셨습니다. 너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돈 이야기 나오니까 애미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어머님 같으면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실 수 있냐고요? 그 돈 세찬씨 돈 아니고 어머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저희 엄마 돈이라고요. 오로지 저희 엄마 병원비에 간병비로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쓰냐고요? 너 지금 네 시애미한테도 소리를 지르는 거니? 솔직히 말해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어? 그깟 몇백밖에 안 하는 혼수만 달랑 들고 시집 왔으면 그 돈은 예단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모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결국 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예단 예물 같은 건 필요 없으시다고 혼수만 해오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전셋집에 이자 저랑 이 사람이 같이 내고 있어요. 근데 예단은 무슨 예단이에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은 저희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셨으면서 저한테 무슨 1억이나 하는 예단을 바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져간 그 돈 예단이 아니고요. 어머님이랑 민규 아빠가 저한테서 도둑질한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말 조심해라. 도둑질이라니. 가족들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도둑질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당연히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겠니? 그 돈은 내가 언젠가 갚아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머님, 가족이라도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 도둑질 맞아요. 그리고 그 돈 언제 갚아주실 건데요? 지금도 월급 제대로 안 주시고 저 부려먹으시면서 그 돈 언제 갚으실 거냐고요? 지금 제가 말 안 했으면 둘 다 끝까지 모르쇠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성을 잃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나마 남편은 난감해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에게 더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면 낼수록 저도 더 심하게 서러움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쩌실 거예요? 저희 엄마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어쩌실 거냐고요? 제대로 걷지도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데 돈 구할 때까지 저러고 있으라고 해요? 시모는 갑자기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니 10,000원짜리 돈 뭉치를 제 얼굴에 집어 던지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자, 100만원이다. 필요하면 이거라도 주워가서 네 엄마 무릎 꽂히던가 네 알아서 해라. 가족끼리 힘들 때 돕고 사는 거라는데 너를 보니까 역시 며느리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것 같구나. 그깟 1억 좀 썼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생떼 부리니 나 원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돈 들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제 통장에 있는 1억 말도 없이 꺼내 쓰신 거 분명 절도죄고요. 그 돈 당장 안 갚으시면 저 절도죄로 어머님이랑 이 사람 고소하고 이혼 소송 걸 겁니다. 저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모가 제 얼굴에 던진 돈 100만 원을 발로 짓밟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와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서 겨우 엄마의 수술 비용을 마련했는데 남편은 제가 집을 나오고 난 후 2달 만에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집에 언제 다시 들어올 생각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줘. 그리고 엄마 지금 당신 없어서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 일도 다시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은 나랑 민규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님 혼자 일하는 게 걱정돼서 일꾼 데리러 온 거야? 그런 거라면 돌아가. 나는 당신도 당신 엄마도 용서해줄 마음 없고 그 횟집에서 일할 일은 2번 다신 없으니까. 여보,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당신 돈 내 맘대로 쓴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라도 당신 주려고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고 화 풀어주면 안 될까? 남편이 저를 찾아왔던 그날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왔었는데 남편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땅 문서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땅이 있었다는 건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몰랐기에 이게 뭐냐는 표정을 짓자 남편이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을 아들이라고 내 앞으로 해주셨는데 쓸모없는 땅이라 돈이 안 돼서 당신한텐 굳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 지금 거기 땅 값어치가 1억까지는 안 되지만 언젠가 그 근처도 개발하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1억 대신 그 땅으로 받아줘. 그래서 이 땅 명의 내 앞으로 바꿔주겠다 이거야? 당신 나중에 이 자리 땅값 1억 이상으로 오르면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 그게 아까웠으면 당신한테 주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그 자리 언제 개발될지 몰라. 그건 알고 받아줘야 돼, 여보. 그리고 이제 엄마 가게에서 일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명의 이전받고 확인을 하러 가봤더니 땅은 정말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받아놔야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서 땅을 받아둔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시모의 횟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시모와 제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시모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남편이 저에게 이전해준 땅 앞에는 말도 안 되게 큰 항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보, 그 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줬던 그 땅 말이야. 지금쯤이면 땅값 꽤나 올랐겠지? 내일 부동산 가서 얼마나 뛰었는지 확인해보고 이참에 팔아버릴까? 팔긴 뭘 팔아. 지금 그 위에 엄마 횟집 옮기려고 2층짜리 건물 짓고 있구먼. 그리고 땅값 계속 오를 거라서 지금 팔면 안 되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건물 짓고 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짓고 있던 건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을 안 해? 내가 말 안 했었나? 그 항구 생기고 관광객들 몰리면서 항구 앞에 횟집 엄청 생기고 있잖아. 엄마도 늦지 않게 옮겨야 될 것 같아서 대출 받아서 건물 짓고 있었어. 당신한테 말한 줄 알았는데 내가 말을 안 했었나 보네. 남편과 시모가 말도 없이 제 명의로 된 땅 위에 시모의 횟집을 짓고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저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 땅 내 땅인데 적어도 나한테는 물어보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땅 주인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당신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길래 나를 그렇게 무시를 해? 그게 왜 당신 땅이야? 우리 아버지 땅이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땅 위에 우리 엄마 횟집 차리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허락을 받고 지어야 되는 거냐고. 당신이 나 준 땅이면 내 땅이지. 당신은 나한테 주면서도 당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니?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그 자리에 횟집 차린다고 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할 것도 아닌데 왜 말을 안 해? 당연히 내가 안 된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내가 돈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1억 가지고도 그 난리를 부린 당신 생각하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들던데 왜 우리 엄마한테 자릿세라도 내라고 할 생각이야? 맘 같아서는 그러라고 싶었지만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남편 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모의 횟집으로 들어가 시모와 함께 본격적으로 횟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가 생기고 장사가 꽤 잘 되는지 남편은 외제차까지 뽑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여보, 이 총구석에서 무슨 외제차가 필요하다고 외제차를 뽑아? 그리고 당신 왜 집엔 안 들어오고 맨날 어머님 집에서 지내는 거야? 아니, 오랜만에 남편 얼굴 봤는데 무슨 잔소리야.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내가 있는 돈으로 차를 산다는데 뭐가 문제라도 돼? 엄마 집에서 지내는 건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면 당신이랑 민규한테 방해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당신 비린내 풍기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와서 민규 얼굴도 보고 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도 충실해야지 좋은 아빠지. 돈만 잘 벌어다 준다고 다 좋은 아빠는 아니잖아. 민규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돈만 잘 벌어다 주는 남편 당신은 좋지 않아? 내가 잔소리를 하기를 해? 아니면 짠돌이처럼 돈을 아끼기를 해? 나 지금 횟집 일 때문에 바빠서 많이 힘드니까 당신까지 나 괴롭히지 말아주라. 돈 좀 번다고 제멋대로 사는 남편의 꼴이 보기 좋기만 하진 않았지만 이 기회에 저도 제 맘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해버렸습니다. 제가 서울로 상경한다고 하자 시모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극구 찬성하며 나섰습니다. 똑똑한 놈이라면 여기서 공부하나 서울에서 공부하나 똑같을 텐데 왜 굳이 돈을 써가면서 서울까지 가는 거야? 애미 네가 서울 가서 살고 싶어서 애 핑계대고 서울 가는 거 아니여? 아니 엄마, 그래도 확실히 서울이 교육 환경이 달라. 내가 이렇게 돈 좀 벌 때 민규 기본 다져놔야지. 나중에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 민규 엄마가 현명한 결정 내린 거야. 괜히 민규랑 애미 서울 갔다가 너만 더 고생하고 헛돈 날릴까 봐서 그렇지. 아유, 애미 꼬락서니 보니까 서울 간다고 신난 것 같던데 저 성격에 내가 말린다고 말려치겠니? 아유 엄마, 민규 엄마 앞에다 두고 또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보내줄 거 시원하게 보내주고 지원해줄 거 확실하게 해주자. 그리고 민규 나 닮아서 머리 엄청 좋을 거야. 나중에 민규 판검사나 의사 돼서 엄마도 덕 보려면 지금 보내줘야 돼. 제가 아들과 서울로 간다고 하자 신이 난 남편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서울로 상경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남편과 저의 관계는 별거 하는 부부나 다름이 없었고 시모와 저는 명절에나 겨우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모도 없는데 돈 걱정도 없이 편하게 서울 생활하며 살 수 있는 삶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신혼 초에는 의지가 되는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게 행복이었는데 그땐 제 속을 썩일 남편이나 시모가 제 근처에 없다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었죠. 그렇게 산 지 3년 정도 흘렀을 때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규 돈 걱정 없이 키울 만큼 양육비는 매달 챙겨주고 당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위자료도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나랑 이혼해 줄 수 있을까? 솔직히 당신도 나랑 더 이상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부부 같지도 않은 생활 억지로 이어가지 말고 우리 민규한테만 부모 노릇하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래, 당신이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위자료 챙겨주고 민규 양육비만 다달이 잘 보내준다고 약속해주면 이혼해줄게. 당신은 나랑 이혼하는 게 서운하지도 않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놀랍지도 않아?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별거 하듯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하자는 말이 왜 놀랍겠어? 나는 당신이 언젠가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니고 나도 다시 회사 다니거나 사업 시작하면 돼서 걱정 없어. 근데 민규랑 둘이 살만한 작은 집도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것보다 한 곳에 정착하고 사는 게 민규 교육에 도움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과 이혼 후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를 챙겨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평생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도 하나 얻을 수 있었죠. 제가 이혼할 당시 남편이랑 시모가 하는 횟집이 잘 돼서 어찌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깔끔하고 두 사람 모두 기분 좋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안 받은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줬던 우리 아버지 땅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 내 돈 1억 가져다 쓰고 그 돈 갚는 대신해서 나한테 준 거면서 왜 맡겨놓은 사람처럼 돌려달라고 그래? 그거 당신 땅 아니고 내 땅이야. 나 당신한테 그 땅 돌려줄 이유 없어. 아, 여보. 그래도 지금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이혼한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면 그 땅까지 같이 정리하자. 땅 돌려받고 싶으면 그때 나 몰래 썼던 그 1억 갚아줘. 지금 땅 팔면 10억 이상으로 나올 거니까 최소 10억 가져다 주면 땅 명의 이전해 줄게. 땅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10억을 가져오라는 저의 말에 남편은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며 돌아갔는데 갑자기 시모를 데리고 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네가 10억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한테 10억을 요구할 수 있니? 너랑 민규 살 집 구해주고 위자료 준다고 있는 현금 다 써서 우리한테 지금 있는 돈이라고는 겨우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네가 우리한테 빌려줬던 1억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고 땅 문서 주면 안 되겠니? 그래 여보. 나는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지만 내가 당신 생각해서 위자료랑 집도 해줬는데 10억은 너무하잖아. 그리고 1억을 10억으로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남편의 지갑 사정이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저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주는 게 아까웠던 건지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감정을 호소하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도 아들과 둘이 먹고 살아야 했기에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방금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정정할게요. 제가 어머님한테 1억 빌려드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민규 아빠가 저 몰래 훔쳐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대신해서 제가 땅을 받은 거고요. 그 땅 지금 팔면 값어치가 10억 이상인데 어떻게 제가 1억만 받고 땅 문서를 넘겨드리겠어요? 그리고 위자료랑 우리 살 집은 이혼할 때 받는 별개의 돈이지 1억이랑은 상관없는 돈이에요. 애미야, 그렇게 치면 도둑놈은 네가 도둑놈 아니냐? 지금 그 땅 팔면 10억 이상이 되는 건데 너는 우리한테 고작 1억 빌려주고 몇 억을 챙겨가는 거야? 애미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우리한테 그 땅 문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어? 어머님까지 저 찾아오셔서 이러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우리 엄마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짓 생각나세요? 그때 엄마 수술비 구하러 다닌다고 저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저 1억만 받고 순순히 땅 문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땅 문서 주더라도 제가 받고 줄 거고 10억 못 주겠으면 횟집 당장 빼주세요. 횟집을 빼달라는 말에 남편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자기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그런지 쉽게 이성을 잃은 듯 했죠. 솔직히 그 땅 명의만 당신 이름이지 사실 내 땅이니까 잔말 말고 당장 내놔. 그리고 당신이 나가라고 한다고 우리가 순순히 나갈 것 같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그 땅 내 땅인지 당신 땅인지. 법적으로 내 땅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당신처럼 당신 땅을 훔치기라도 했어? 그리고 횟집 짓는 것도 땅 주인인 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지어놓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이랑 어머님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해서라도 나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10억 안 가져올 거면 돌아가. 죽어도 1억만 주겠다는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땅을 내놓든 아니면 소송으로 싸워서 쫓아내든 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 횟집 옆에 같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명아, 너 민규 아빠 보고 횟집 빼라고 했다면서? 네 남편이랑 네 시모 결국 벌 받는다고 동네에 소문 쫙 나서 사람들 난리도 아니여.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애들 아빠가 벌 받아서 그런 거라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뭔가 싶어서 물어보고 다녀보니까 그 민규 아빠가 글쎄 군수 딸이랑 같이 산 지 벌써 2년이 됐대. 그것도 너희 시모랑 한 집에서 셋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있지? 어쩐지 군수 딸이 민규 아빠 횟집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길래 왜 저러나 싶었는데 바람나서 그런 거였어. 너 그거 확실한 이야기 맞지? 제대로 확인해 본 거 맞아? 야, 그래도 너희 시모한테 어머님 이러면서 다니는 거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여. 우리 엄마도 봤다는데 말 다 했지 뭐. 너 절대로 너희 시모랑 민규 아빠 봐주지 말고 혼쭐 내버려.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겁도 없이 대놓고 바람을 피워. 제가 직접 내려가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상간녀와 시모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까지 잡게 된 저는 바로 군수 딸이라는 남편의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제 땅 위에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시모와 남편을 바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물론 한 번에 쫓아낼 수는 없었고 기나긴 소송 끝에 남편을 쫓아내게 됐는데, 시모와 남편이 횟집에서 쫓겨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것들이 군수 꼬드겨서 이 동네 유일한 인증 맛집으로 지정해놓고 손님들 뺏어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이제야 우리도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겠네. 민규 엄마 정말 잘했어. 그 인간들은 좀 벌 좀 받아야 돼. 사람들은 저에게 그 자리에 들어와 저보고 직접 장사를 해서 보란듯이 잘 살라고 했지만 저는 미련 없이 그 땅을 팔아버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항구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항구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던 자리라서 저는 상상 이상으로 큰 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저는 엄마까지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 수 있게 됐죠. 남편과 시모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횟집에서 쫓겨난 충격으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남편은 다시 횟집을 차리려고 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는데, 남편만 나타나면 주변 횟집 사장들이 욕을 퍼붓는 바람에 재기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는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자마자 새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버리고 떠난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땅만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남편과 시모는 그 사단까지 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대단하다 싶습니다. 한땐 제가 열렬히 사랑했던 남편이 세상 그 누구보다 추한 모습으로 추락한 걸 보며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네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오직 제 아들과 늙은 노모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동정심은 거두고 더욱더 냉정하고 독하게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교훈 삼아 저는 욕심내고 살지 않으려고 해요. 아들을 무조건 판검사나 의사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거두고 부단히 노력하며 노력의 결과만 바라며 살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